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에 네, 어떤 물건 반갑습니다.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여유 자금이 1억 정도 있는데, 네. 연신내역 주변이나 창신동 아니면 용산 주변의 서울역이나 그쪽에 좀 투자를 목적으로, 네. 어디가 가장 괜찮은지 좀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한 1억 네네.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연신내, 불광동, 봉천동, 창신동 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용산이요. 용산이요? 아, 네, 예, 용산 알겠습니다. 서울역 주변. 아, 네. 서울역 주변으로 해서 네, 네. 네. 투자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을까요? 거주하시면서 투자 네네.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거주하는 데는 따로 있고요. 아, 네, 네, 그냥 알겠습니다. 투자만, 네네. 네, 투자 목적으로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시고 네. 답변 들어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얘기하신 게 연신내 쪽하고요. 네네. 연신내 쪽하고 그 서울역하고 용산 쪽, 네, 그리고 이제 창신동 그쪽하고요. 창신동 쪽, 네네. 창신동 쪽 투자 목적이고요. 네네. 투자금은 한 1억 정도 얘기하시는 거죠? 1억에서 조금 뭐 1억 3천까지. 한 네, 1억 3천 가능한데, 정도까지? 네. 1억 3천 정도까지. 볼게요. 일단 지금 네. 1억에서 1억 3천이면은 지금 얘기하신 곳들이 그 서울 안에 있는 곳들이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를 투자를 해야 되는 정도의 금액이고요. 예. 빌라를 투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이렇게 좀 그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투자 대상을 찾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예. 빌라는 개별성들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네.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일단 네네. 첫 번째 빌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야 돼요. 첫 예. 번째가 뭐냐면 개발이 되는 빌라. 그러니까 네. 개발이 되는 빌라와 네네. 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요게 아닌 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네. 두 번째는 그냥 빌라가 이제 아파트보다 금액이 좀 낮잖아요. 예예. 금액이 낮다 보니까 보통 아파트에 가지 못하는 수요층들이 대체주택으로 선택을 하는 게 대체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빌라거든요. 네. 근데 이런 대체주택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신축이라든가 연식이 좀 덜 됐다거나 보통 개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진 않아요. 그냥 네. 대체주택의 역할만 하는 거죠. 대체주택의 역할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 제한적인 게 뭐냐면 보통 대체주택이라고 하면 이 개발이 되거나 개발이 될 수 있는 거는 최종 목적은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대체주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가가 상승하고 선호도가 올라가고 그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네. 방향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같은 빌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런 개발이 되는 거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목적이 이제 신규 아파트가 되는 게 목적인 거고 이런 대체주택의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개발되지 않는 빌라들은 결국은 지가가 상승해서 시세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네.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개발이 되거나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차익도 크고 금액도 더 투자에서는 훨씬 선호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사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개발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쪽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개발이 네. 나중에 네.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향후 10년을 보고 네. 아파트가 좀 들어설 수 있는 지역, 유망 지역으로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중에서 차액이 첫 번째 게 크니까 요 두 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거 정도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게 연신내와 창신동과 용산 정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연신내는 뭘 보고 그게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역세권 연신내 역세권 개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나중에 GTX 호재도 있고 네. 해서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연신내 뭐 나중에 저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창신동은 도심하고 가깝고요. 네. 용산은 어떻게 보면 서울의 중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나중에 혹시 개발되거나 이제 뭔가의 개발 행위를 할 때요. 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도에서 그려놓고 여기 이렇게 부시고 개발할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예. 뭐 노후도도 맞아야 되고 접도율도 맞아야 되고 호수밀도도 맞아야 되고 과소필지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맞아야 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창신동하고 용산 쪽은 사실 노후된 주택지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러면 연신내도 뭐 역세권에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도 기본적으로 어느 노후 정도 노후가 돼야지 그냥 새로 지어놓은 단지들을 부식을 짓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놓고 봤을 때 연신내에서 그냥 똑같이 아까 개발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연신내에 개발하는 게 낫겠어요? 창신동에 개발하는 게 낫겠어요? 용산에 개발하는 게 낫겠어요? 지어지고 났을 때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용산이 낫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창신동도 노후주택들이 많고 용산도 노후주택지가 많고 뭐 연신내도 많다고 하면 비슷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고민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용산이나 서울역 쪽 요쪽에 가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 네. 아까 투자 금액이 한 1억에서 1억 3천 정도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1억에서 1억 3천 정도 되는 물건을 용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조금 않을 힘들어요. 거예요. 예. 그게 제가 봤을 때 그게 문제인 거지. 지역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연신내도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지만 연신내, 창신동, 용산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용산 쪽하고 나머지는 비교가 좀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용산은 좀 보니까는 동우암동 쪽이 그래도 네. 그 매매가가 조금 그래도 저렴한 편인데 네. 동우암동 쪽은 거의 70% 정도가 그 신축 빌라들이 좀 줄비해 있더라고요. 네. 그 용산은 그 동우암동 그쪽은 아무래도 남산 밑에고 신축 빌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아, 그쪽보다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없긴 한데요. 네네. 그쪽 말고 그 정비창하고 서울역 가는 원효로 라인 쪽하고 요런 쪽을 한번 보세요. 원효로요? 네, 그쪽이 훨씬 낫고 네. 많진 않은데 찾으면 한 1억 3천이면 투자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동호암동 쪽은 남산 밑에 쪽이고 그쪽은 신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쪽보다는 원효로, 그러니까 거기 그 원효로하고 청파동하고 그 서울역 이어지는 그 라인들 있거든요. 네네. 차라리 그쪽에 한번 알아. 근데 찾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걸 투자해 놓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동호암동 쪽보다는 그쪽을 보세요. 원효로나 청파동을 추천해 주시는 네, 거예요? 원효로 라인으로 그렇게 그 도로 이름을 원효로라고 해서 원효로하고 그 청파동 그쪽 라인을 한번 봐보세요. 아, 네네네. 네,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